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내용으로 시장에서 알아볼 저는 네모경제의 김민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보시면서 이거 뭐야, 좀 뭔가 달라진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좀 달라졌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눈치채고 간 이유들과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좀 최근에 시장이 조회수나 많은 분들이 안 보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것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다들 휴가에 가신 걸 알고 있는데,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내용 살펴보면서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분간 반등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는 건지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아시겠죠? 나는 왜 그러는 건데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어떻게 봐야 돼서 내가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제가 봤을 때 당분간 쉽지 않습니다. 당분 쉽지 않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분간 반등 어려운 진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늘 제가 롱뷰를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어떤 걸 말씀을 드릴 거냐면,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 시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당연히 공부해야죠. 아주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그걸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눈치챈 사람들이 돈 빼는 이유라고 오늘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종목은 조금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지금 수급이 안 돌고 있죠. 안 돌고는 이유 아니 언제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언제 올라가는 건데 미치겠어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당분간 제가 봤을 때는 오르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지금 주가 보면은 142만 5천 원이죠. 근데 여기서 올라가려면은 반등 시나리오가 필요한데, 왜 못 올라가냐? 딱 하나죠. 이미 나올 거 다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자체가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시장은 그냥 보합만 가더라도 나이스인 시장입니다. 자, 실적은 좋은데 왜 주가는 떨어지냐?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거든요. 여러분, 안 이상하세요? 저만 이상한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89.5조 원이고 하이닉스는 2분기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좋아요. 그리고 주가는 8월 10일 종가를 보면 SK하이닉스는 얼마예요? 51%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굿뉴스는 주가와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나 여기서 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시는 고민들 많을 텐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의 실적이 아니라 다음 분기의 기대와 돈의 흐름을 먼저 반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다? 여러분들 다음 분기 때 돈 벌기 힘듭니다.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하고 나가는지, 외국인들 지금 보면은 오늘은 조금 매수를 했지만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더 매수하고 있거든요. 코스피를 매수 안 하는 이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이렇게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안 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주주환원도 주주환원이지만 매수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해야 할 이유가 뭔데 라고 물어보시면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들이 원하는 매출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개인들의 심리 상태가 지금 항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계속 뜨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반기 준비 잘하는 사람들이 돈 번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외국인은 이미 돈을 빼고 있고요. 8월 외국인 순매도 보면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8월 10일 하루에만 삼성전자는 1조 182억 원, SK하이닉스는 4,100억 원 하루에만 매도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다 물량 던지고 있는 거예요. 물량 받아라, 가져가라, 나는 모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돈이 빠지는 곳을 보면은 반도체 대형주입니다. 반도체 대형주들이 돈이 빠지고 있고, 돈이 가는 곳을 보면은 코스닥, 소부장, 방산, 전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지금은 방산 쪽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죠. 왜? 트럼프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이 옛날에 선조국이라고 불리우던 그런 시절이 지나고 있다, 안 지나고 있다? 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안 돼 있어야 돼요?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려있건 안 물려있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물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보면서 많은 내용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실적보다 중요한 건요, 다음 분기의 기대치입니다. 자, 시장의 기대치, 실제 실적, 주가를 보면은 인공지능 투자, 고대역폭 메모리, 디램 가격 상승, 이 좋은 이야기는요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시장에 대해서 내일 박현상 이사님이 저희 네모경제에 오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시장에서 이미 좋은 이야기는 주가에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나빠진 것과 너무 많이 올라서 쉬는 것은 다른데요, SK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보면은 2025년 저점을 봤을 때 24만 5천 원이었는데요 지금 고점 찍으면 얼마냐, 298만 7천 원, 그리고 다시금 146만 원에서 142만 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급하게 오른 종목에는 반드시 차익 실현 물량이 따라옵니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이클을 왔을 때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따라가는 걸 제일 좋아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꼭지점에 못 가는 이유가 뭐냐? 여기 1차 조정 구간에서 대부분 물량 정리하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나 빼고 더 오르네? 여기서 매수를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조정받은 다음에 한 번 더 쏘는 거잖아.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안 쓰고 여기 고점인 상태에서 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하반기 뭘 알려드리고 싶은 거냐면 생존 투자, 필살 투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쓴 전자책을 꼭 보시고 공부 많이 하신 다음에 다음 주에 이걸로 강의 한번 할 거거든요. 텔레그램 채널에 유튜브 비공개 링크 드릴 거고 이때 한번 쓱 살펴보면서 하반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강의할 겁니다. 생존 투자, 필살 투자, 하반기 실전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도 제발 좀 이렇게 먹어보자고. 내 평생 내가 바닥은 잘 잡아. 여러분들 특징이 뭐냐? 바닥은 잘 잡아요. 바닥은 잘 잡는데 요거를 못 먹는다고 대부분 5% 10% 먹고 나온다고요. 그러다가 한 30% 40% 물리는 거는 아무렇지 않아 해. 우리 그러지 말고 이 시장에서 이거 한번 먹어보자고요. 우리 이거 한번 먹을 때 안 됐습니까? 이걸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뭐냐? 솔직히 여기 298만원은 아무도 못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286만원에 팔아봤거든요. 요 정도는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사이클 때는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셨으면 자 1번 잘 보고 있다 1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번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나타난 이상 신호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공매도 잔액이 한쪽에서만 놀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액이 한쪽에서만 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공매도 순 보유 잔액을 보면은 1조 1127억 원에서 1조 4800억으로 33% 숏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3거래일 만에 3675억 원이 증가를 했고 수량 기준은 400만 주 이상을 증가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공매도 잔액 1위고요. SK하이닉스를 보면은 720억에서 240억으로 숏 비중이 67%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한 자금이 오히려 빠졌다라는 게 뭐냐면 저는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하냐? 이미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애들을 죽일 만큼 죽였다. 더 이상 큰 재미를 보기에는 아쉬우니까 지금 공매도 잔고 계속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죠. 과거처럼 조금만 올라도 누르던 시대에는 SK하이닉스 공매도 잔고 계속 증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시장이 지금 원하는 타겟이 누군가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시장이 지금 원하는 타겟은 누굽니까 여러분? 레버리지가 아니에요 이제는. 뭡니까? 지금부터 시장의 타겟은 어디냐면 그동안에 오랫동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보유하던 롱텀 홀더들입니다. 롱텀 홀더들을 이제부터 그들은 타겟으로 삼을 거예요. 롱텀 홀더들이 뭔데? 롱텀 홀더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전에 201선 근처에서 11주를 하한가 한번 찍었죠. 그러니까 롱텀 홀더들이 게 뭐냐면 여기 구간에서 매물 갖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20만원 이하에서 매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거를 죽이기 위한 한번 볼륨을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서 가장 겁먹은 구간이 어디였냐? 여기였거든요. 여기 이 구간이었거든요. 여기서 대부분 물량이 한번 쑥 나가고 근데 이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 레버리지가 줄었어요 잔고가. 그럼 당연히 레버리지 잔고가 줄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매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줄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바로 요것들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보면은 자 SK하이닉스를 지금 보면은 0.28%죠. 음전이나 안 하면 다행인데 저도 SK하이닉스를 들고 있지만 가장 크게 열받는 게 뭐였냐면 솔리다임이었습니다. 솔리다임.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잘 오르고 있죠. 삼성전자는 지금 24만원 근처에서 놀고 있는데 왜 그러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SK하이닉스에 대한 많은 것들을 뭐로 보고 있냐? 배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배임으로 보고 있냐? 주주들 주주 환원을 되게 늘릴 줄 알았는데 주주 환원 조금밖에 안 하고 ADR을 상장했단 말이죠. 자 근데 낸드 사업부를 따로 떼서 분리해서 미국에 상장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솔리다임입니다. 솔리다임.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앞으로 지금의 HBM이나 범용 디램이나 HBM보다 더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 낸드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샌디스크의 이번에 매출을 보면은 1200%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다 하려고 하는 거냐? 미국에 딱 상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예요? 뭐야? 회사에 물어보니까 미확정이래. 근데 지금 솔리다임의 IR 책임자들이나 이런 것들 구하는 거 보면은 진짜 상장할 것 같거든요. 그럼 여러분 딱 하나예요. 뭐냐? SK하이닉스는 주주를 X로 보는구나. 근데 삼성전자가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당연히 뭐 낸드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HBM4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SK하이닉스는 이런 전적이 여러분 있어요. 저도 그걸 알고서도
SK하이닉스를 매수했다는 제가 너무 싫어요. 저도 과거에 한 2달 전에 저로 돌아가면 절대 SK하이닉스를 안 샀을 겁니다. 그냥 차라리 삼성을 물려도 삼성전자를 샀을 거예요. 왜? 지금 이거를 보면은 배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아니던데요 하면은 시장은 반박하면 돼요. 우리 그냥 주주환원 100조 이상 할 거고, 그죠? 솔리다임 지분 판매 안 하고 SK가 전부 다 가져간다. 이러면 여러분 뭡니까? 이거 옛날에 우리 많이 겪어봤던 거래요. 그럼 뭐예요? 이게 바로 물적 분할 아니에요? 옛날에 LG화학에서 돈 잘 되는 사업 하나 따로 나왔죠. 뭡니까? 이게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더 오르는 겁니다. 왜? 적어도 삼성전자는 ADR 상장된 관련된 내용도 안 나오고 있고, 뭡니까? 지금 솔리다임처럼 분리해가지고 상장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가치를 더욱더 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너무 좋아. 저 사랑해요. SK하이닉스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다만 죽진 않겠지만. 근데 지금 시장에서 하는 꼴을 보자니 삼성전자가 훨씬 더 반등을 쉽게 줄 것 같다. 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거든요. 고점에서 눌린 다음에 옆으로 눕고, 그 다음 뭡니까? 이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가 되면 다시금 추세가 시작이 되는 건데, 스닉은 어때요? SK하이닉스 어떻습니까? 멀었어요. 아직 고점에서 떨어진 다음에 요거 제대로 꺾지도 못한 상태 또 빠지고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SK하이닉스 저도 물려있지만 그냥 지금 만약에 새로 진입한다고 하시는 분들 있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보다는 3전을 매수하시는 게 맞죠. SK하이닉스 영업이익률 언젠간 떨어져요. 여러분 영업이익률이 매번 좋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계속 좋으면 문제인 게 뭐냐? 빅테크들이 돈을 투자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월가에서 빅테크들한테 지금 욕하는 게 뭐냐? 야 너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투자 많이 하는 거 알겠어. 근데 너네는 돈 언제 벌 거야? 너네는 돈 벌 수 있긴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계속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뭐 기술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아주 매수하기 좋은 시기는 맞지만 지금 SK하이닉스 하는 꼬라지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 지금 너무 저렴한 구간이죠. 추세 전환은 언제로 보고 있냐? 이건 트레이딩 뷰로 봐야 되는데요. 저는 추세 전환의 시점을 딱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걸로만 판단하냐면 그 양운을 뚫고 올라가야 돼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봉상 은운을 뚫고, 이 보이시나요? 화면 보인다 1번. 여기 빨간색 구간 보이시죠?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는 가능한 게 뭐냐? 저점이 올라가고 있죠. 그럼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의문을 만난 다음에 한번 저항이 눌려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뚫고면서 올라갈 때, 이때가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추세 변화의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차트 많았어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종목들이 이런 차트를 겪어요. 어떤 거? 자, 신고가를 찍은 종목은 고점 대비 30에서 50% 정도 하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 상승하면서 저점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보셔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리냐, 한번 강하게 하락한 구간에서 직전 저점까지 뚫느냐 안 뚫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래로 안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요것만 보시면 돼. 그러다가 이 일목균형표의 의문을 뚫고 올라간다. 그때부터는 거래량이 있어서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그때 구간에서 매수 가져가셔도 굉장히 나이스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어떤데? SK하이닉스는 10월달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말씀드리면 지금 고점에서 떨어지지만 삼성전자보다 저점이 좀 낮게 있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올리는 힘이 강하다기보다 저항에서 매도하는 힘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천천히 가다가 여기 뚫으면서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게 어디냐, 여기 화면 보시면은 10월 정도다. 10월 보이시나요? 트레이딩비의 날짜가 보이시는데 지금 요 구간에서 물량 만든 다음에 10월 정도에 한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하나 말씀드린 게 8월달 9월달 SK하이닉스 가격을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왜냐, 지금 이미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매수 구간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파란 색깔. 이 파란색이 회색으로 가면서 올라가야 매수 구간인데 아직은 파란색이잖아요. 아직은 파란색이니까 매수할 시기가 아니다? 매수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 제가 이걸 보고 하느냐, 여러분 모든 상승이 있기 전에 하락한 다음에 여기 보면 회색 구간이 있거든요. 이 회색 구간을 지나가야 우리가 진짜 개인들이 다 털고 나가서 침 뱉으면서 나 진짜 다시는 안 해, 나 주식이라는 거 열받아서 못해라는 시기가 여기에요. 이때 보세요. 이때도 강한 하락과 강한 시장의 바닥으로 인해서 투매가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줄어들면서 회색 다음에 쭉쭉쭉 올라갔죠.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파란색이 찍었죠. 완전 지금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회색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됐을 때 그때 매수 가져가면은 충분하게 시장이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닉스 고점이라고 하시는데, 자 태양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버틸 수 있으면은 지금 시기에 버티는 게 맞고요. 지금 매도하고 나가시면 나가신 게 맞습니다. 사실 내가 이 종목이 걱정이 된다? 나가면 돼요. 행복 버튼 있잖아요. 행복 버튼 누르고 나가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적어도 10월까지는
보는 게 제일 좋죠. 왜? 지금 여기 따라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매수하는 애들과 매도하는 애들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이때는 계속 매도하는 애가 이겼어요. 근데 매수하는 애가 지금 한 톤도 못 먹었단 말이야. 8주 동안 못 먹었다고. 그럼 이 구간에서 뭐냐? 충분하게 바닥이 나와서 한 1, 2주 정도 더 니주를 깔아줘야 돼요. 왜 니주를 까냐? 그쯤 되면 개인들이 백기투항을 하거든요. 백기투항을 할 때 그때부터 사사히 올릴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봐서 저는 SK하이닉스 주가 안 보고 있어요. 물려있지만 안 보는 이유가 뭐냐? 애초에 제가 봤을 때 반등의 시기는 저는 10월로 봤기 때문에 8월 달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하는 매도세가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반등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0월 달까지는 보는 게 좋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각종 스케줄들을 보셔야 돼요. 왜?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주가를 주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니까. 안 받으셔도 돼. 저도 안 드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 진짜 공부하고 싶다, 꼭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눌러가셔가지고 받아가시면 돼. 이거 여기 눌러가지고 받으신 다음에 다음 주에 제가 유튜브 비공개 라이브 링크 드리면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브리핑하면서 같이 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만든 이유를 저기다 써놨는데 이유가 뭐냐면 숫자를 맞히려 하지 말고 반응을 준비하세요. CPI 숫자를 맞힐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어떤 반응에 어떻게 할지는 미리 정할 수 있는데요. 발표 전 비중을 정하거나 발표 당일 움직이지 않거나 발표 후 확인하고 행동하거나 요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 시장에서 중요한 건 별 4개, 별 5개, 별 3개 이런 것들 체크해놨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예요. 보세요. 8월 12일 미국 7월 CPI 별 5개죠. 그리고 8월 13일 미국 7월 PPI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번 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변동성 크다 안 크다? 크다라는 거죠. 다음 주에 뭐 있습니까? FOMC 의사록이 있고 8월 26일날 뭐가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어요. 그리고 27일날 잭슨홀이 개막이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 주에 여러분 뭐가 생겨요? 변동성 커요 안 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8월 둘째 주, 8월 넷째 주 변동성 크니까 과도한 투자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안 하라는 거죠. 자, 8월 12일날 CPI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중요하거든요. 8월 26일 엔비디아 실적 중요해요. 그리고 9월과 10월, 11월 각자 맞는 거 제가 다 적어놨으니까 공부 이거 저랑 다음 주에 브리핑 제가 브리핑 할 건데 이 자료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무료로 드리니까 꼭 여기로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신청하셔가지고 받아가신 다음에 방송 끝나고 모두 보내드릴 거니까 생존 투자, 필살 투자 꼭 필요하신 분들 잘 받아가시고, 이것만 있어도 어떤 게 좋아지냐, 하반기 어떻게 9월, 10월, 11월, 12월 대응해야 되는지 적어놨습니다. 같이 보자고요. 다음 내용 가볼게요, 여러분. 제가 인간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만약에 SK하이닉스를 저걸 복구하잖아요. 이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 몇 분을 섭외할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섭외를 해서 밥 한번 먹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고생했잖아. 고생한 사람들이 밥 한번 먹어야죠. 희한하게 투자한 종목이 겹치는데 하시는데 투자한 종목이 겹칠 수도 있죠 뭐. 자, 미국에서 먼저 경우가 났습니다. 여러분 요거 중요해요. 웨스턴 디지털, 샌디스크, 마이크론, 시게이트 8월 6일 장 초반에 메모리 셀 오프가 나왔습니다. 월가는요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보는데 이 회사들 모두 다 지금 안 좋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가 뭐예요? 피크아웃. 피크아웃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피크닉이 아니에요. 피크닉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피크아웃을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피크아웃.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피크닉이죠. 피크닉. 근데 피크닉을 가려고 하는데 비가 와. 그럼 뭐예요? 아, 피크아웃. 안 되겠네. 그렇죠? 피크아웃이 뭐냐면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즘 같은 걸로 보시면 되는데,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인 피크아웃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오늘의 디램 가격도 이번 분기에 대한 실적도 아닌데요. 2027년에도 지금처럼 좋을 수 있을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이런 실적을 보면은 이번 연도에는 좋은 거 알겠어. 이번 연도에는 괜찮은 거 알겠어. 그런데 내년에 니네가 진짜 괜찮을까? 자, 여기서 여러분 질문. 왜 증권사들은 내년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할까요? 맞추시는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공장이 증설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2027년도 정도 되면 오케이 지금 계약 맺은 거 알겠는데 그쯤 되면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 너네들도 뭘 할 거냐? 어차피 물량 늘릴 거잖아. 그리고 너네들이 지금까지 돈 벌어던 이유를 내가 찾아볼까? 결국에는 가격 인상이거든. 그런데 가격 인상을 매년 매월 매 분기마다 너네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쉽지 않을걸? 그러면 지금까지 너네가 먹고 살았던 매출과 영업이익
가격 인상은 결국에는 뭐다? 허풍이다.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하면 그게 버블이거든요. 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뭐 마이크론 계속 올라가는 거 보면은 여기서 뭐가 있냐? 이게 왜 매출이 좋아지냐면 가격 인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매출 증가표, 매출 증가. 자, 매출 증가가 보면은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요. 근데 가격 인상인데요. 월가는 처음에 이거를 인상을 했습니다. 왜? 지금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안 되니까. 근데 이 구간에서 하락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격 인상을 유지하면서 이 스노우볼을 굴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월가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 물량이 늘어나야 합니다. 물량이 늘어나야 해요. 공급 물량이 늘어나야 하는데 너네들이 지금 공급 물량을 늘릴 수가 있어? 너네 지금 공장 짓는 거 보통 2, 3년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지금 전반적인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걸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예요. 지금 구간에서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금껏 따지고 있는 이 매출 총이익률이 저는 3분기에 고점을 찍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 방송을 하는 저도 SK하이닉스를 들고 있지만 우리 흐린 눈 하지 말고 빨간 약을 보면서 물론 좋은 기업이지만 이런 우려도 있어.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빅테크들이 물량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는데 심지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말했던 2천억 달러보다 200억 더 들인 2200억 달러를 캐펙스에 쓴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여러분 딱 하나예요. 뭡니까? 지금 구간에서 계속 가격이 오르기에는 뭐예요, 여러분? 창신 메모리도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도 있고 우리는 이런 반도체 돼지 사이클을 겪어봤어요. 지금 10번째 돼지 사이클이거든요.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같은 기업은 과거와 같은 9번째 겪고 있는 이 사이클에 대해서 시크릿컬을 알기 때문에 뭘 맺고 있냐면 LTA를 맺고 있는 겁니다. LTA 뭐가 LTA 아니야? 롱텀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장기간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가격의 하방을 막은 다음에 최소한의 영업이익률을 보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건 여러분 딱 뭐냐? 창신 메모리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DDR4나 이런 거에 대해 걱정하겠습니까? HBM을 걱정할까요? 맞습니다. DDR5와 LPDDR 관련된 이슈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창신 메모리는 지금 86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누가 있나요? 중국 정부가 있는데요. 이 중국 정부가 얼마나 지금 이걸 밀고 있냐? AI 시대는 결국에는 국가 간의 경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DDR5와 LPDDR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찍어내는데 지금처럼 D램 시장이 좋게 되면 뭐가 좋아요? 너무 나이스예요. 왜? 공급 물량 많으면 많을수록 수요가 좋으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되느냐? D램 가격에 대한 업황이 깨지고요. D램 가격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가격이 하락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창신 메모리 물량까지 시장에 던져지면 그동안에 가격 인상으로 매출을 냈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걸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가 2차전지도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고점을 찍으면서 이때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CATL이나 BYD 어땠어요, 여러분? 덤핑으로 던져버리잖아요. 왜? 출혈 경쟁으로 인해서 내 점유율을 늘릴 수 있게. 똑같습니다. D램에 만약에 업황이 꺾이게 되면 지속적으로 많은 덤핑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최근에 어떤 이슈가 나왔습니까? D램 가격 1분기, 2분기 때는 50%, 60% 올랐는데 3분기 때는 뭡니까? 13에서 18%밖에 안 오를 거다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요겁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가격 인상도 없고 영원히 계속되는 물량에 대한 공급 부족도 없다. 자, 물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어마무시하게 쏟자고 하니까 빅테크들은 돈이 없고요. 계속 가격을 물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올리자고 하니까 여러분 그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소비자들이 문제가 생겨요. 이거에 대해서 빨간불이 커진 게 뭐냐면 이번에 뭐 누구예요? 샌디스크죠. 소비자 관련된 지표들이 32%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도 32% 가전 부분에서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래요? 메모리 반도체가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사질 않는 겁니다. 야, 그냥 메모리 비싸니까 핸드폰 그냥 계속 써. 컴퓨터 그냥 계속 써. 옛날에는 주기별로 얼리 어답터들이 많았다고 하면 지금은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과거처럼 자주 바꾸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너무나도 많이 비싸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뭐냐? 결국에는 내년에도 이 정도 너네가 지금과 같은 체급과 지금과 같은 매출을 유지할 수 있어 봤을 때 애들은 결국에는 딱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인공지능 투자가 계속되냐? HBM 가격이 유지가 되냐? D램 가격이 계속 오르냐? 공급이 늘어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뷰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시장에 나온 뉴스들이에요. 지금까지 뭐 샌디스크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나온 뉴스들이었고, 이제는 뭐냐면 딱 하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것들이 이걸 우리가 홀드할 수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엔비디아 월가에서 5천억 달러 조달 소식이 반증이죠 하시는데,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엔비디아에서 5천억 달러를 지금 투자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엔비디아는 5천억 달러를 순환 출자 구조로 주는 겁니다.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챗GPT, 오픈AI도 똑같은 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기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 순환 출자라는 내용을 보면은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엔비디아가 오픈AI의 재료를 어떻게 AI 머니머신에 대해서 뭐 인텔, 코어이브, 네비우스, 오라클, XAI, AM 뉴스케일, 오픈AI거든요. 이게 순환 출자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이 순환 출자 구조에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롱뷰를 조금 봐볼게요.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이 착각을 하는데요. 반도체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맨드에서 스트롱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4대 클라우드 기업 2026년 투자 약 7,250억 달러고요. 아마존 메모리 가격 상승을 이유로 투자 계획을 2,200억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에서 팀 쿡은 뭐라고 했냐면 메모리 원가는 더 오를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걱정은 뭐였냐면은 2027년에도 지금처럼 좋을 수 있을까? 너 잘 나가? 너 얼마나 잘 나가? 이거였는데 지금 뭐냐? 잘 나가. 나 앞으로 계속 잘 나갈 건데 이거거든요. 그래서 서플라이가 타이트해집니다. 3분기 서버용 디램 계약 가격은 13에서 18% 오르고요. 3분기 낸드 계약 가격은 10%에서 15% 오릅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디램 시장은 3분기에도 극심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공급 부족이 시달릴 건데, 산업 사이클의 종료와 주가의 조정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은 산업 사이클의 종료일까요? 아니면 주가의 조정일까요?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지금은 산업 사이클의 종료, 피크아웃이 아니라 단순 상승에 의한 주가의 조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는 유독 그게 심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코스피에서 60%를 담당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 두 개의 기업이 세계 3대 HBM4 메모리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레버리지까지 최근에 출시가 됐죠. 이 세 개가 엮이다 보니까 강한 수급이 들어왔고, 이 수급에 대해서 조정이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만 가격 상승 속도는 4분기 8%에서 13%로 둔화될 전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꺾이는 것과 방향이 꺾이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망했냐? 망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망한 게 아니라 뭐냐면 반도체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계속 수요가 타이트해져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앞에 이 니주를 깔았던 거예요. 그래도 50% 조정은 너무해 하시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락이 시작이 되면 하락 피드백 루프가 있거든요. 뭐냐면 자, 본주가 하락하면 레버리지가 하락을 하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산운용사는 현물을 매도합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더 빨라진 거죠.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4시간 봉으로 보면요, 제가 딱 하나 보는 게 뭐죠? 여기죠. 제가 지금 파란색에서 회색 거치면서 올라가고 있죠. 뭡니까? 얘는 지금 여기 저항 깨고 올라가려 준비하는 겁니다. 어제 19만 원을 깨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바닥에서 반등을 주는 건 맞고요. 그리고 해당 구간에서 이미 강한 하락으로 인한 이미 쏠림 현상은 다 끝난 다음에 물량을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지금 바닥이냐? 제가 봤을 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 지금 좀 있으면 의문을 만납니다. 의문 만나요. 여기 만나죠. 여기를 뚫고 한 번에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어려운데요. 지금 조정을 받겠지만 다만 좋은 건 뭐냐? 과거와는 다른 게 뭐냐면 요 구간에서는 지금 투매가 나온 거거든요. 누를 때마다 투매가 나왔는데 이제는 지금 뭐예요? 투매는 아닙니다. 투매는 아니고 이거를 뭐예요? 저점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견디셨다고 하면 조만간 제가 봤을 때 반등을 쭉쭉쭉 치면서 어디까지 지금 갈 거냐? 일단은 여기, 일단은 37만 원 부근까지 올릴 텐데 여기서 당연히 저항 나올 거예요. 저항 나오면 나올 자리구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왜? 너무나도 운이 크고 이 구간을 돌파를 하려면 물량을 많이 모아야 돼요. 이렇게 조정 받으면서 올려서 여기 의문을 돌파하면서 지나가야 그때부터 올라가는데, 지금은 뭐예요? 아직 그 물량을 못 모았거든요. 다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추세가
과도하게 미는 매도 구간은 끝났고 이제 모아서 올라가는 구간이다. 딱 봐도 여기서 매도하는 구간, 여기서 뭐야? 물량 모으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정리하면 뭐냐? 포스콜링스 과도하게 미는 기간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엄지버튼 따봉 한 번씩. 널반나님 어서오세요. 열반이라고 하죠. 에코는 1차 저항이 어딜까요? 이거 진짜 하나만 딱 봐드리고 이제 갈게요. 오랫동안 하락하던 종목이 다시금 올라가려면은 보세요. 자, 4시간봉 보십시오. 음운을 뚫고 있죠. 이 저군이 바로 음운인데 여기 보십시오. 이미 에코프로는 바닥을 지나서 단기적으로 크게 반등 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눌리잖아. 어쩔 수 없어. 왜? 지금 시간에 거래량 실리면서 돌파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보면 되냐면 여러분, 비행기가 먹구름을 만납니다. 먹구름을 만나면 여기서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비행기가 흔들리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엔 어떻습니까? 쭉 그 먹구름이 끝나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비행기로 봤을 때 지금 비행기는 위로 가려고 하는데 먹구름을 만나서 위아래 난기류가 온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뭐냐? 위로 올라갈 거 알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구간에서 떨 필요가 없는 게 뭐냐? 그동안에 너무나도 강한 하락이 지금 당장 끝났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불성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랑 다른 게 뭐냐? 지금까지 하락했을 때는 쭉 미는 힘이 너무나도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미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미는 힘이 아니라 올리는 힘이 더 강한 타이밍이에요. AI 시대에 항상 여러분들께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러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저는 김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